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올린 에스프레소 기초 용어 영상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핸드드립 기초 용어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유튜브에서 핸드드립을 배우고 있지만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영상 내용이 수업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용어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용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첫 번째는 브루잉, 핸드드립, 필터커피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핸드드립인데 브루잉이란 말도 쓰고 일부 카페에서는 필터커피란 말도 쓰거든요. 일단 브루잉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는 커피를 추출하는 모든 행위를 브루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통 쓰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프레소를 제외한 추출 방식들을 브루잉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지엽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주전자를 사용한 핸드드립 방식을 브루잉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카페 갔을 때 브루잉 커피라고 봤을 때 이거 아메리카노 같은 게 아니라 핸드드립 커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터 커피라는 용어를 쓰시는 카페들도 있어요. 그거는 종이 필터를 사용한 핸드드립 방식의 필터 커피라는 용어를 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터 커피도 핸드드립을 다른 용어로 쓰셨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가다가 드리퍼 이름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리오 V60, 칼리타 이런 식으로 드리퍼 자체의 이름으로 커피를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요거는 그 브루잉 핸드드립 커피를 판매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방금 설명드렸던 드리퍼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4가지 드리퍼를 준비했는데 커피를 담는 이 용기를 드리퍼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필터지를 끼우고 그 다음 커피를 담아서 수출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드리퍼가 정말 많아요. 근데 자주 쓰는 걸로 설명드리면 이제 하리오라는 드리퍼가 있고 칼리타라고 하는 드리퍼가 있고 그 다음에 칼리타 웨이브, 멜리타, 여기 없는 오리가미, 그 다음에 그 밖에 드리퍼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하리오 드리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정식 명칭은 하리오 V60 드리퍼예요. 그래서 V60란 이유가 요 각도가 60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리퍼들에 따라서 커피 추출 양상도 달라지고 맛도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드리퍼의 차이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추후에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알려드릴 용어는 서버입니다. 서버는 말 그대로 이 커피를 다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말을 해요. 이런 전용 서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냥 컵에 직접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용 서버에 받으시면 좀 장점이 커피를 추출하고 한번 이렇게 섞어줘야 되거든요. 위아래 층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섞기가 좀 편한 장점이 있기도 하고 이 구조 자체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보온성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핸드드립 구매하실 때 서버랑 같이 세트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좀 서버랑 같이 구매해서 나누기도 편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구매하셔도 좋다. 근데 없다? 그러면 그냥 컵에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버는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드립포트입니다. 드립포트는 이런 식으로 전기로 가열을 해서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전기식 드립포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그냥 물 끓이는 전기포트로 이런 데 담아서 쓰는 이런 주전자 형태의 모양으로 된 스텐 드립포트들이 있거든요. 동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저렴한 드립포트인데 이런 식으로 끓은 물을 부어가지고 쓰는 포트 중에 가격대가 엄청 높은 포트들도 있습니다. 특히 동으로 된 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가격대도 다양하고 전기식이냐 그냥 물을 끓이지 못하는 그냥 주전자 형태냐 나뉘게 되는데,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부담이 되시면 그냥 저렴한 전기포트를 끓여서 이런 데 담아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관심이 생기시다 보면은 이 커피가 추출 온도에 따라서 맛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기식 온도 조절이 되는 드립포트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수구 모양에 따라서 물줄기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드립포트는 조금 더 가느다란 물줄기가 좋고 어떤 드립포트는 좀 더 굵은 물줄기가 잘 된다, 이런 게 나뉘게 되거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저희가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수구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섯 번째 설명드릴 용어는 필터지입니다. 다양한 필터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 형태로 된 필터지도 있고, 얘는 아까 보여드린 칼리타나 멜리타에 사용하는 필터지고, 이렇게 원뿔 형태로 된 필터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하리오나 또는 오리가미에 사용하는 필터지인데, 이렇게 황색 필터가 있고 백색 필터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황색 필터는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필터지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지는 않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보통 냄새가 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필터지마다 밀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출할 때 추출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밀도를 다르게 한 필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런 전용으로 나와서 뭐 추출 흐름을 조금 느리게 한다거나 조금 빠르게 한다거나, 이 필터지도 하나의 변수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요거는 지금 아직 하진 마시고, 좀 내가 중급자가 됐다, 좀 재밌게 더 다양하게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필터지 구매해 보셔서 커피 추출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요 위에 영상 클릭하시면 이 필터지에 따라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며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6번째로 알려드릴 용어는 핸드밀 그라인더입니다. 물론 집에서 그라인더 사용하시는 분 중에 전동 그라인더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핸드드립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핸드밀, 그리고 핸드밀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고가의 핸드밀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는 핸드밀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맛을 정말 잘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전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다는 점이 있지만, 핸드밀은 직접 돌려야 되는 수고가 들어가죠. 하지만 요 감성이 또 있다. 그래서 집에서 홈카페 하는 분들 중에 이 감성 때문에 핸드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핸드밀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핸드밀 그라인더에 따라서 커피 맛이 엄청 많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2만 원 이하대 핸드밀 그라인더와 뭐 8, 9만 원대 또는 10만 원 초반대 핸드밀 그라인더 두 개를 비교해보면 맛이 엄청 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왜냐? 입자의 균일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저희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 또는 나중에 추가로 핸드밀 전용으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좋은 핸드밀끼리도 버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갈았을 때 입자가 눈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다 모양이 달라요. 즉 나오는 향이나 맛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핸드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핸드밀을 구비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이 커피는 이렇게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고, 이 커피는 다른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서로 다른 그라인더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생기시다 보면은 그런 다양한 핸드밀들을 구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브루소 핸드밀은 밸런스가 아주 좋게 나오는 그라인더고, 람지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리면서 용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7번째로 설명드릴 용어는 린싱이라는 작업입니다. 린싱이 뭐냐면, 필터지를 접어서 드리퍼에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을 적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을 적셔주는 겁니다. 왜 적셔주냐? 옛날에는 이 필터지에서 종이 냄새가 난다, 그래서 물을 한번 적셔서 종이 냄새를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새 그렇게 종이 냄새 많이 나는 필터지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 목적보다는 저는 습관적으로 하던 것도 있고, 아래 서버도 한번 데워줄 겸 드리퍼도 데워줄 겸 린싱 작업을 합니다. 근데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안 하실 거면 계속 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계속 하셔라. 편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 요것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비교 컨텐츠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린싱이라고 하고, 자, 여러분, 제가 8번째로 알려드릴 용어는 뜸들이기 또는 블루밍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여기다 이제 커피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드립 하실 때도 에스프레소와 마찬가지로 저울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저희는 브루소 저울을 쓰도록 할게요. 넣으려는 양을 넣어요. 저는 지금 20g 정도를 넣을 거거든요. 약간 흔들어 준 다음에, 자, 물을 그냥 바로 때려 붓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물줄기로 적시는 작업을 합니다. 요걸 뜸들이기 또는 블루밍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은 왜 하냐? 추출하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2배에서 많게는 3배수를 하거든요. 자, 제가 2배수 물을 부어 볼게요. 뜸들이기 할 때는 가느다란 물줄기로 전체를 잘 적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적셔진 원두가 있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잘 적셔 주셔라. 이렇게 빠글빠글 올라오거든요. 왜 이러죠? 정상입니다.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스 반응이 아예 없다. 조금 오래된 커피다. 너무 많다. 신선한 커피다. 하지만 신선한 거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요건 나중에 저희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9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정드립이랑 푸어오버입니다. 요거는 물줄기를 의미를 해요. 자, 요걸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정드립은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드립. 보통 이런 푸어 방식을 쓰는 경우엔 붓고 물이 쭉 빠지고 다시 붓고 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푸어 오버는 이보다 좀 더 과감하게 물을 이런 식으로 확 붓는 방식, 이런 방식을 보통 많이 쓰는 경우에는 막 많이 끊어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요새는 너무 정드립 푸어볼을 나누는 개념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의미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정드립과 푸어볼에 대한 차이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 여기 영상에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개념을 익히실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저희가 10번째 설명드릴 용어는 1차, 2차, 3차 푸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추출 레시피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뜸을 제외하고 한 번만 붓는다 그러면 1차 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뜸 제외하고 두 번 붓는다 그럼 2차 푸어, 뜸 제외하고 3번이서 3차, 4차, 5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뜸 제외하고 3차 푸어를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 그냥 이제 놔두고 있지만 뜸 들이고 한 번 부었죠. 그럼 이제 1차 푸어를 부은 거고, 제가 또 부어요, 이렇게 물을. 그럼 이제 2차 푸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잠깐 있다가 3차를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푸어 횟수를 늘릴수록 커피의 농도는 진해지면서 뒤쪽에 쓴맛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푸어 횟수를 줄이면 나는 그냥 뜸 제외하고 한 번만 부을래 이렇게 하시면 커피는 조금 연해지면서 뒷맛이 깔끔해진다 또는 밋밋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나중에 숙달이 되시면 해보시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뜸 제외하고 2차나 3차로 고정을 시킨 다음 연습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번째 설명드릴 용어는 원푸어, 나선형 푸어, 센터 푸어, 어떤 푸어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푸어는 이 용어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용어인데, 푸어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막 500원짜리 동전을 그려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저는 원푸어라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푸어 횟수에서 뜸 제외하고 한 번에 붓는 방식 또는 뜸 포함해서 한 번에 붓는 추출을 할 때 있거든요. 그것도 원푸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용어가 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치던 방식인데 저는 교육장에서 실제는 나선형 푸어를 더 많이 추천을 합니다. 나선형 푸어는 베드 전체를 골고루 적시는 방식입니다. 점차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베드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물로 적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원푸어 한다고 거기만 적셔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퍼지거든요. 확산이 되지만 나선형이 조금 더 적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센터 푸어 설명드릴게요. 유명 바리스타님이 대회에서 사용하셔가지고 많이 알려진 푸어 방식인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푸어를 막 이렇게 해요. 푸어를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됐을 때 가운데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수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가운데만 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위를 유지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수위를 유지해서 내부의 온도의 변화가 크게 없게끔 이런 방식으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거는 다른 푸어들과 함께 제가 하나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은 원푸어 또는 나선형 푸어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저울에 그람수 맞출 때는 저도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붓거든요. 이렇게. 요건 센터 푸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람수를 맞추셔도 좋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2번째 용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가수 또는 바이패스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일단 가수라는 말을 저는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수, 물을 추가로 넣는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방식이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좀 버렸어요. 내가 만약에 적은 양을 추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적은 양을 추출했다. 내가 다크로스팅 커피를 사용한다거나 어떤 레시피적인 목적, 어떤 효율적인 목적 때문에 20g을 사용해서 물을 200g을 부은 거예요. 그럼 실상 나오는 커피는 커피가 먹는 물량이 있어서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많으면 160. 그거를 그냥 먹으면 너무 진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희석하는 겁니다. 그걸 가수라고 해요. 그래서 농도를 조절을 직접 하면서 먹는 거죠. 드셔보시고 좀 진해요. 살짝 먹고 그럼 물을 조금 더 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가수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대 15의 커피를 먹는 사람이에요. 20g에 300g 물을 부어서. 근데 20g에 200g 물만 먹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100g의 물을 덜 부은 거죠. 그러면 추가하실 때 100g을 넣으셔도 되지만 그러면 좀 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80부터 넣어가지고 맛을 체크하는 걸 권장드리고, 좀 진하다 그러면 이제 90, 100 넣어가지고 드셔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가수를 너무 많이 하면은 커피가 좀 밋밋해지고 이질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걸 조심해 주셔야 되고, 또 가수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추출량을 너무 짧게 추출하거나 추출 시간이 너무 짧으면 엄청 빈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수했을 때 물맛이 막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자를 곱게 하거나
이 추출을 조금 천천히 하거나 커피 성분을 조금 더 끄집어내는 그런 시도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수하는 방식은 저희가 가수만을 위한 레시피를 별도로 올린 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것도 나중에 좀 가수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레시피를 추천하는지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12가지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시던 제가 오늘 설명드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큰 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저번에 올린 에스프레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한 거였는데 앞으로 에스프레소 중급 용어 뭐 핸드드립 중급 용어, 그 다음 뭐 센서리 로스팅, 뭐 라떼아트 용어 이런 용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